네, 첫 번째 이슈는 로이터에서 짚어보도록 하죠. 중국 부동산 시장의 소식인데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중국 증시에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우선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6월 달에 7.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상승률이 6.9%였으니까 네. 이때 대비해서 한 0.4%포인트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이후에 최고의 높은 상승률이고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도시를 보시면 당연히 상해와 북경이 되겠습니다. 상승률이 2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전달 대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네. 5월 달이 0.9% 상승을 했는데 6월 달이 0.8% 상승을 했다고 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포인트 차이로. 네, 그래서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특히 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확실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6월 달 숫자가 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 부분이 중국이 여태까지 경제 성장률이 건설 경기 때문에 받쳐준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면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9%대 성장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성장률이라는 것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숫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성장률을 받쳐준 부분이 아무래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크게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20%대 증가율에서 거의 30%대 증가율까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거의 9%, 10%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지금 9% 성장률로서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또 민간 투자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에서 7%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있으면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내려가고 반대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무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공급 과잉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성장에 대한 밸런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더 하락을 해서 한 7%대 성장률까지 하락을 하고 소비율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 지금 10.6% 소매 판매 증가율이지만 이것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만약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더 너무 높아졌을 경우에 이럴 때는 성장률이 6.5%대가 아니라 7%, 8%, 9%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희는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중국발 위기, 여태까지 많이 짚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들여다볼 때 아무래도 은행권이 얼마나 부실 채권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예대 마진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은행권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벌써 부실 채권의 1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부실 채권 비율이라고 예상을 해서 전체의 20%가 넘는다고 계산하더라도 이 전체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3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발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라야 2019년이 아닌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성장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때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세계의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지 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엔 미국 쪽이네요.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미국 기업 이익의 침체 관련 뉴스들이 파도처럼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뭐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런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는데, 네. 네, 기업 이익 실적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어떻게 실적 결과 계속해서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실까요? 네, 좀 의아한 부분이 이 기사만 놓고 보면 미국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뭐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미국 시장을 해봤습니다. 근데 숫자가 나오는 것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익들을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업종별 비중을 보시면 S&P 500으로 놓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업종들이 잘 분산이 돼 있습니다. 네. 뭐 10%대 초중반 정도로 해서 여러 업종들이 잘 분산이 돼 있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 지수의 EPS, 이익의 추정치와 이익 수정 비율을 놓고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12개월 미래 EPS가 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익 수정 비율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이익이 모멘텀이 네. 살아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S&P 500 지수의 업종별 주가 이익 증가 비율, 그러니까 패그 레이셔라고 합니다. 이 네. 숫자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럼 무슨 네. 말이냐면 지금 이익이 나오는 굉장히 차트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그래서 되겠네요.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이 이 지표인데요. 네. 이 패그 레이쇼라는 것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1.23이라는 것이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숫자가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업종을 보시면 0.1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무슨 낮은 말이냐? 비율인데요. PER로 보시면 이 업종이 거의 40배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익 증가율로 나누면 네. 지금 0.13밖에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PER이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에너지 업종도 매력도가 어느 정도 살아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지금 좀 걱정스러웠던 업종이 금융업종인데 금융업종 부분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더 이상 축소는 안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아마도 2, 4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는 생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네. ROE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인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높다. 뭐 지금 거의 15%대, 16%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ROE를 자랑하고 있는 주가가 모멘텀이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EPS 증가율을 보여주는 차트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몇 개 업종들이 좋게 나오는데요. IT 업종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업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헬스케어 업종 또한 필수 소비재 산업재 이런 업종들의 EPS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겠죠. 네.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익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엿새째 사상치를 이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 참 중요하죠. CNBC 기사입니다. 금리 인상 도대체 언제쯤일까? 왜 25bp?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를 좀비화할 가능성이 있나? 이 좀비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정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도 있죠. 네. 이 두 가지를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가장 큰 시장이죠. 이 시장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의 인상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기사 내용 자체가 만약에 금리를 0.25%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 경제가 좀비파이 될 것이다, 좀비화 될 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그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세계 유명 은행, 투자은행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올해는 못한다. 뿐만이 아니라 네. 내년에도 못할 것이다 하는 의견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치적인 변수 중에서 하나가 대선 부분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대선이 일어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서 또 경기 부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11월 달에 대선 결과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언제 재정 확대가 일어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승리를 하게 된다면 네. 하는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했던 자료를 보시면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 고용자 수가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경제 성장률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뭐 돈을 찍어서 미국 부채를 탕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통화 정책은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부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재정 확대 정책도 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이라면 사실상 미국 국민들은 빨리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계속 저축률이 오히려 좀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미래를 좀 대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경제가 튼실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계산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아마도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쓸 것이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정 정책 확대를 네.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누가 도널드 트럼프가 되건 힐러리 클린턴이 되건 간에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의 한계에 네.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선 결과와 함께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좀 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한국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 영화 빅숏에서 봤듯이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이것을 타도 된다. 웨이브를 타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론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쉬어간다는 생각에서 시장을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숨고르기 장세처럼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키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